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하고 오늘 일요일 또 아이린님 우리가 독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좀 이번 주에는 운동도 쉬고 휴식을 좀 많이 취했더니 확실히 컨디션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운동을 쉬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동을 쉬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도 절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새 책인데요. 이 책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제가 알게 됐는데 목차만 보면서 오늘 읽을지 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 책이 좀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연애, 사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배울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싶고 상처받기 싫은 너에게 연애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어떤 걸 책에 쓰셨는지 일단 목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할 때 더 빛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사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 자존감 높이면 손쉬운 방법. 대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면 건강한 연애를 위한 조건. 연애를 시작하기 전 아주 사소한 꿀팁. 이렇게 인연은 반드시 있다. 괜찮은 인연을 알아보는 법. 연인을 변하지 않게 하려면 가장 좋은 건 변하지 않은 연인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괜찮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환경. 좋은 환경으로 내 환경을 바꿔야 되죠. 인연은 반드시 있다. 데이트 폭력의 시그널. 긍정적 가스라이팅. 지혜롭게 살고 현명하게 살려면 30대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들. 인연은 절대 그냥 오지 않는다. 주변에 기인을 주는 법. 재밌겠는데요?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 결혼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 오케이. 인연은 절대 그냥 오지 않는다. 한번 볼까요? 인연은 절대 그냥 오지 않는다. 결혼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너무 외롭다. 이 책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책 재밌는데 오늘은 좀 연애보다는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하고 싶기 때문에 이하영님의 책을 오늘 다시 한번 쭉 읽고 오늘의 원띵은 꼭 음성 파일 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쭉 읽고 제가 요즘에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 끌어당김의 법칙 심사가 좀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은 급하더라도 천천히 읽어볼게요.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이고 사이트 위토리님, 성공하신 분, 현자 모두 그냥 즐겁게 살아야 된다. 함부로 노력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이고 재밌게 살면 적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뭔가를 이루게 됩니다.
의지보다는 유지고 유지보다는 유희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의지보다는 유지를 해야 되고 유지보다는 유희. 즐겁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니까요.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이다. 삶은 우연이다. 우연으로 삶을 만들어진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펼쳐진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마음입니다. 마음속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현실이 바뀝니다. 그 회로가 바뀔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것들이 바뀔 때 주변으로부터 이 말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너 뭐 좀 변한 것 같아. 이게 시작입니다. 그 운과 우연 속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은 이미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봅시다. 이 책을 쓰게 된 첫마디처럼 그냥 편하게 하면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세상을 보고 듣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자신만의 가치관인 체입니다.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고 문제를 보면 어느새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고 답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되었습니다.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고 문제를 본다. 정답을 찾은 뒤에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푸는 나를 푸는 과정이 수학이다. 인생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나의 체를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 체를 통해 일하는 나의 모습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중의 체는 세상을 봅니다. 눈으로 내 앞의 상황을 봅니다. 하지만 부자의 체는 나를 바라봅니다. 세상을 대하는 나를 바라본다. 나는 그러면 부자의 체를 가지고 있는데 부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부자죠. 부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제가 모두 누리고 있는 것들. 네, 부자의 체는 나를 바라본다. 세상을 대하는 나를 바라본다. 이를 통해서 상황을 대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체의 높이가 세상 1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체의 높이를 올려야 된다라는 것. 그 시선이 높아질 때 당신의 위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높아질 때 세상에는 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느껴질 것입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을 이끕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생각에 반응하여 말을 하고 말에 올리는 행동을 합니다.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을 바꾸는 게 한 7년, 8년, 10년까지 걸린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조금 약간은 불안정한데 그래서 그 떠오른 생각을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진짜 큰 가르침인 것 같아요. 이하영님에게 얻은 가르침. 생각,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 순간적으로. 왜냐면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의 무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7, 8년은 걸린다. 그래서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 원하는 생각만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그 생각의 씨앗, 바로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의식이 만든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 못합니다. 무의식이 만든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 못한다. 나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큰 가르침이에요. 무의식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심상화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의 마음이 심어져 있으면 부자 세상으로, 가난한 씨앗이 심어져 있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마음속의 무의식이 펼쳐낸 그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마음속의 그 무의식이 펼쳐진 생각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무의식의 세상을 바꾸게 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 애쓰면서 생각하는 것은 현실로 펼쳐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무의식의 생각이 현실로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 심상화 여러 가지를 요즘에는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판하기 전에 제대로 한번 해보았는가? 그게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내가 오늘 한번 생각했어. 나는 부자다. 나는 풍요하다. 나는 억만장자다. 이거를 한번 하게 되면 꼭 끌어당김의 법칙을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거의 7, 8년 정도 매일 해야 된다. 그게 무의식의 세상을 조금 바꾼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마음속의 무의식이 펼쳐낸 그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현실에 틔우는 힘 역시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물리시간에 배운 공명작용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내가 그걸 공명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온전히 충분히 잘 끌어당기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나를 통해 세상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세상입니다. 충만한 사람으로 각인합시다. 그 이미지가 머지않아 미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옆집에 가서 의사 이하영을 주머니에 새겨넣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제수를 했습니다. 나는 추리닝을 입지 않았습니다. 제 섬에 떠오르는 그것 대신 나는 수술복을 입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네, 맞아요. 대학 병원에 있어요. 매일 상상하며 지내다 보니 마치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상상이 나의 기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미래를 원한다. 미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안다는 것. 미래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알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미래 기억이 나오죠. 미래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의 이미지이다. 나의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의 이미지인데 이 미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 이미지를 펼쳐냅니다. 내가 꿈꿔왔던 삼성서울병원의 인턴, 레지던트의 모습이 상상입니다. 하지만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
그만큼 정말 이 훈련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일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상상은 알미 되고 나에게 항상 느껴졌던 그 의사의 느낌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미래 기억. 오래간만에 또 책을 읽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스스로 의사라 생각하는 그 일상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게 합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만드는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습관화된 그 생각은 나의 습관화된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관성을 지닌 습관. 그래서 이 습관을 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무의식에 박힌 그 관념의 씨앗, 그 씨앗이 바뀔 때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아이린님, 우리도 진짜 그 원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너무 설레어요. 운명적, 알고 있다. 곧 미래를 알 수 있는 그 알은 바로 무의식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암, 바로 무의식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암, 바로 무의식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공간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명상을 하고 나에게 편지를 쓰고 성찰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의 공간을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공간으로. 그래서 그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결국 그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그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진짜. 기분이 잠깐만요. 운명적 첫 만남.
운명적 첫 만남의 순간. You are a winner. A winner. A winner. 네, 그래서 미래라는 것, 미래 기억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라 생각하는 그 일상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게 합니다. 스스로 의사라고 생각하는, 그쵸?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만드는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만드는 생각도 바뀌게 된다. 그 습관화된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무의식에 박힌 그 관념의 씨앗, 그 씨앗이 바뀔 때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그 알은 바로 무의식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에 각인된 그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에 각인된 그 관성화된 생각, 나의 무의식에 각인된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쵸? 내 무의식에 나도 모르게 그 떠오르는 관성화된 생각, 그것이 이제 무의식이니까요. 그 관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 오늘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 부릅니다. 관념이 고정될 정도로 강력하게 박히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상을 살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요? 사소한 말투, 일상적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소한 말투, 일상적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알미 삶인 것입니다. 나의 알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에 의해서 삶이 됩니다. 내가 아는 것. 서술복을 입고 재수를 했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그 미래를 잠겨주었습니다. 미래를 기억하는 힘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 알미 생기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천원지폐 몇 장이 전부였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준 그 20살의 나에게 감사하며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장소를 바꿔야 돼요, 아이린님. 그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 종종 서울숲에 들러 산책도 하고 조깅도 했습니다. 갤러리아 포리에 사는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서 그곳에 생활도 들렸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중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며 그곳에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 삶이 일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삶이 나의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곳 서울숲에서 살게 되겠구나. 그 장소로 가야 돼요. 그쵸? 일상이 된 그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입니다. 그것이 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씩 천천히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읽어도, 읽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 컨디션이 안 좋다가 이틀 전에 12시간 자고 어제 또 잠을 잘 자고 일어났더니 심적으로 안정되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리고 잇몸 상태도 좋아진 거 보니까 확실히 좀 수면의 질이 좋았던 것 같고 또 건강해지려면 진짜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세요라고 말하지만 늘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습니다. 맞아요. 사는 게 즐거워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무 허무한가요? 아니요. 즐거워지면 지금 이 삶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나의 기분, 지금 감정 상태가 안정적이고 즐거워지면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너무한가요? 아니요. 맞아요. 그건 제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는 게 즐거우면 기쁨도 즐겁고 슬픔도 즐겁습니다. 성공도 즐겁고 실패도 즐겁습니다. 즐거움도 즐겁고 두려움도 즐겁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딱 해소이 된다니까요. 나쁜 일이 생겨도 다행이다. 지금 이렇게 이 순간에 생겨서 다행이다. 빨리 알아서 다행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는 모두 삶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즐거우니 모든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워지기 위해서 살면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조건은 그것을 충족했을 때만 즐겁게 됩니다. 즐거움은 조건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본질이다. 맞아요. 이 즐거움의 본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가 중요하고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즐거움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쵸? 그런데 그 삶의 즐거우니 모든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워지기 위해서 살면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행복해라.
당장 행복할 수 있잖아요. 지금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지 않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 바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즐겁게 책을 읽고 있어. 그냥 당연시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움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그 조건은 그것을 충족했을 때만 즐겁게 됩니다. 조건이라는 것, 나의 조건은 그것을 충족했을 때만 즐겁게 됩니다. 즐거움은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도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있으면, 내가 뭔가를 소유하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이 충족이 돼도 또 행복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찾을 테니까요. 그래서 즐거움은 본질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체력이 좋은 거예요. 오늘 컨디션이 좋은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 이 수면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잠을 잘 때 아이린님, 조그만 걱정이 있거나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조금 잠을 잘 못 잤던 이유가 에너지를 충분히 쓰지 않고 에너지가 조금 남아서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밤에 잘 때 색칠 공부? 제가 색칠 공부를 샀거든요. 그게 좀 색칠 공부가 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좀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즐거움이 삶의 기본값으로 세팅될 때 삶의 모든 드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즐겨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진짜 함부로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고생하려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이트 이토리님 그리고 이하영님도 항상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매 순간을 즐겨라 항상 그것만 강조하시고 계세요. 이 깨달음이 어렵고 미신적인 것 같다면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내 방식입니다. 그냥 오늘의 당연함에 감사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지금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이 상황, 그쵸? 이게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책을 읽을 수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저번 주 같은 경우에 확실히 좀 수면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눈에 피로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시야도 조금 어둡게 보이고 너무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 수면을 잘 취하고 거기에다가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양제를 먹으니까 확실히 조금 눈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눈이 참 건강하는 것도 당연시 여겨야 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진다. 뭔가 아이디어가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눈앞에 있는 그 세상에 감사해 보십시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귀에 들리는 바람에 감사해 보십시오. 귀가 들리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스마트폰에 감사해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 감사 이유를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20살의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당연함입니다. 그쵸? 사실 생각을 해보면 기상돼가지고 건강한 거? 지금 내가 아무 아픈 곳 없고 불편함 없이 건강하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를 거예요. 아이린이 우리가 좀 느끼는 거지만 운동하러 갈 때 정말 부자 동네를 가잖아요. 근데 그 부자 동네에서 이제 저녁 시간쯤 되면 산책하시는 분을 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아이린님? 근데 그분들이 진짜 불편하신 분이 많으세요. 걷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떤 보조 기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걷는 게 힘들어 하시는 그 걸음걸이를 볼 때 이렇게 정말 그 동네가 자체가 엄청나게 부자 동네라서 뭐 상위 한 10% 정도에 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경제적으로 풍요할지라도 저렇게 걷는 것이 힘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돈이 너무 저렇게 많아도 저렇게 불편하게 걷는 걸 저걸 고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지금 제가 건강하게 또 나이가 어리면서 이렇게 건강할 때 좀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서 잘 걷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요즘에 좀 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내 루틴이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매일 이렇게 책 읽고 운동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 진짜 인생 끝에 가면은 결국 건강을 지킨 사람이 승리자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좀 매일 책 읽고 내면 또 다스리고 다음에 주변 환경 깨끗이 하고 운동 매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컨디션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제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여러가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20대 30대인데도 너무 많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또 병적인 그런 불편함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젊다고 해서 모두 건강한 건 아닌데 또 아이린이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또 최고의 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또 그게 너무 즐겁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의미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다가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꾸 뭔가 이렇게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그런 알 수 없는 불안,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루틴을 통해서 매일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고 또 최고의 컨디션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스마트폰에 감사해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 감사 이유를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20살의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당연함입니다. 부모님과의 식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나는 어머니와의 함께 식사를 몇백억 을 내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오늘의 당연함은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일이고 과거의 당신이 상상치 못했던 일상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당신에게도 꿈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70살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48살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연함에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주변을 둘러봅시다.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은 10년 전 꿈꿔왔던 것들입니다. 맞아요.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당신이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가 현실이 된 지금, 오늘의 당연함을 사랑하고 감사해 봅시다.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지금 여기에 감사하기. 그 감사함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삶은 즐거워지고 미래는 달라집니다. 맞아요. 이렇게 아침에 책을 읽으면 이 삶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 하루의 방향타가 확실히 결정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을 읽으면서 제 감정 자체가 뭔가 다이돌핀을 분비하면서 충만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이돌핀을 분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내 몸의 호르몬에 균형을 주고 이 호르몬 자체가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을 내가 좀 깨달음을 얻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린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게 요즘에 전화 사용하지 않았는데 카톡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카톡을 보는 습관, 오늘 잘못했으면 하루를 망칠 뻔했어요. 그쵸? 근데 그 카톡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이제부터는 카톡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딱 할 말하고 딱 끊고 이렇게 해서 끝맺음을 하고, 왜냐면은 또 카톡 하나 때문에 자는데 수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오늘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사함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삶은 즐거워지고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 감사함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삶은 즐거워지고 미래는 달라진다.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생생하게 느끼고 그 느낌을 기억할 때 미래에 이미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 됩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당연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갑시다. 사는 게 즐거워지고 영화를 보듯 삶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람보기니를 타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는 너무 큰 사람이라서 그래. 두려움과 결핍감, 그것은 인간이 가진 근원적 감각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원초적 느낌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도록 내 그 감정 자체를 컨트롤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지금 아이린이 우리가 책을 읽고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점점 지금 감정 상태가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카톡이 열려져 있어서 카톡을 보고 조금 약간 싫었던 것 같아요. 저걸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카톡 때문에 쓸데없는 그 감정에 휩쓸렸는데 바로 책을 읽었더라면 그 감정이 없었겠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오는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 이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나를 엄습할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면 된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결핍감과 동반되어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을 쓰고 수중하고 만들어라. 자존감은 스스로가 지키는 마음이고 자존심은 남으로부터 지키는 마음이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지키는 마음이고 자존심은 남으로부터 지키는 마음이다. 자신을 지키는 그 자신의 존재감이 자존감이고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나에게 당당한 사람, 내가 스스로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 타인에게 당당한 사람,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 스스로에게 이 모든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또 나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장하면서 그게 아마 하나의 큰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존재감이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죠. 타인에게. 그쵸?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뭐지? 아닌데? 이 생각했어요 지금. 그래서 자존감은 높은 것이고 자존심은 센 것이 된다. 그래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드는 그 존재감, 내가 지키는 그 자신의 존엄이 자존감입니다. 삶은 한편의 인생 영화일 뿐입니다. 삶은 한편의 인생 영화일 뿐이다. 그냥 영화를 보듯 삶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삶은 오늘의 하루, 이 하루는 하나의 한편의 오늘 하루 영화일 뿐이다.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즐길 것인가? 그냥 영화처럼, 그쵸? 그냥 영화를 보듯 삶을 바라보십시오. 앞서 우리는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영화를 즐길 수도 있고 시나리오 작가로서 영화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감이 그 역할을 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망상에 빠지는 순간 영화 밖의 작가가 아닌 영화 속의 등장 인물이 됩니다. 영화 속의 주연, 조연, 단역, 엑스트라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거짓이 아닌 무지입니다. 영화 속 주연이 되라는 그 속삭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 나타난 어리석음이다. 영화 속의 주연, 조연, 단역, 엑스트라가 되어버린다. 그럼 뭐가 되라는 거죠? 작가가 되라는 거구나. 그 인생의 내용을 써 내려가는 작가. 당신은 언제 몰입을 하는가? 이 책을 읽을 때도 약간 책을 읽다가 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다가 어느 순간 몰입이 딱 순간에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다이돌핀이 분비할 때.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몰입하는가? 몰입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그 물에 빠진 물, 들입을 써서 물에 빠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주는 어감이 있습니다. 어떤 물에 빠지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내면의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빠지는 과정이 바로 몰입입니다. 그리고 그것과의 연결을 통해 삶이 바뀌는 과정이 성장입니다. 손이 눈보다 빠르구나. 몰입의 순간입니다. 수술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무의식이 하고 있습니다. 내 무의식에 각인된 그 수술의 지식과 경험, 지혜와 알미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의 경험은 또다시 무의식에 저장되고 각인됩니다. 이 무의식에 저장되고 각인되는 거, 이게 힘을 쓰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네, 이게 바로 고수이고, 이 고수를 넘어선 엘리트들은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나는 성장하게 됩니다. 노력의 결과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즐겁지 않아서입니다. 즐거워야 몰입할 수 있습니다. 몰입해야 무의식이 변하고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 무의식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실력이다 라는 거. 그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고 성장과 발전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좀 책을 많이 읽어볼까 생각도 했는데 역시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컨디션이 안 좋고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컨디션이 순간적으로 나빠지네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실 오케이. 건강한 연애를 위한 조건. 연애를 시작하는 건 쉽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연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가볍게 소모적으로 마치 소꿉놀이를 하는 듯한 그 연애는 아무 이성이나 붙잡고 오늘부터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연애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고 결국 돈과 에너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쵸? 우리가 하고 싶은 연애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바람직한 연애다. 근데 이런 것 또한 주관적이잖아요. 그쵸? 그런 진지한 연애를 바라다 보면 시작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상대를 고르는 조건도 까다로워지기 마련이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해요.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저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편할 수 있는 사람? 학벌은 무조건 네 됐고요. 저는 이런 조건을 좀 모르고 시작하면 좋겠다. 왜냐면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조차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상대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랍니다.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는 스스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연애만의 준비라기보다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한 준비일 것입니다.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연애는 외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죠. 외로울 때 연애하면 안 돼요. 배고플 때는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라도 먹고 싶잖아요. 왜냐면 그 음식의 질을 판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너무 배고프고 허기지니까. 뭐라도 좀 먹고 싶어야 되니까. 외로울 때 그러면 그 외로움이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잘 다스릴 수 없다면 어떠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라는 거죠. 그래서 왜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외로울 때 누구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애정의 결핍이 있으면 아무에게라도 공감받고 싶고 스킨십으로 그 빈 구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일 때는 사기꾼의 말에도 쉽게 넘어가고 악마의 속삭임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연애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염두에 둔 진지한 만남을 하고 싶은 건지, 비혼주의로 시작해서 비인주의로 끝나는 그 연애를 원하는 건지, 그저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고픈 건지, 연애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그 끝에 어떤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등 연애에 대한 관점이 뚜렷해야 한다. 관점이 뚜렷해야 된다. 연애에 대한 뚜렷한 관계의 목적, 그쵸?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매번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해야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라고 하나하나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동안 겪어온 연애 스토리에 따라 인생관에 따라 다를 테니 어떤 것이 옳다고 그르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쵸? 맞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단지 본인 스스로가 왜 연애를 하려는 건지, 연애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본인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연애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뚜렷하게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애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 이 연애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네요.
이번 하고 있는 연애는 그냥 성장일 수 있고 경험일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하는 연애는 결혼이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지한 만남, 결혼의 목적을 둔 만남이 될 수도 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랑이 결혼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주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규칙입니다. 자기 주관. 스스로 정한 규칙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좋은 인연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오, 맞아. 자기 주관. 결혼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성장이 목표다. 이 관계를 위해서 성장하겠다라는 거. 연애를 할 때 상대가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덕목은 꼭 갖춰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기준이 없으면 만나는 사람에 따라 주관이 이리저리 흔들려 상대에게 한껏 휘둘리기도 하고 화려내야 할 때 내지 못하며 끊어내야 할 때 인연을 끊지 못하기도 한다. 이건 진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힘들더라도 나는 이건 불편해,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불편하기도 해요. 그냥 쉽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자신만의 기준을 고집하며 상대를 그 틀에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라면 서로 맞춰가고 상대에 의해서 변화하기도 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것부터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는지, 내 가치관에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연애 규칙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데 내용이? 근데 지금 너무 불편해가지고 눈도 아프고 펴가지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선 일단 첫 번째로 여기까지 독서노트를 하고 다음에 더 독서노트를 할지 아니면 영어를 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했어요, 아이리님.